농마트. 오늘의 영상 시작 전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토양도 살리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의 올해 신청 기간이 기존과 다르게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내용, 지금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에는 보통 연말에 유기질 비료 신청을 받아서 많이들 익숙하셨을 텐데요. 올해 사업부터는 신청 기간이 여름으로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저희 농마트 TV가 있는 이곳 논산도 바로 이번 6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대부분 6월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부터 바뀌는 신청 기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당 읍면 동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셔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시기를 놓치면 든든한 비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 있으니 꼭 일정 체크해 두세요. 바닷물을 작물에 뿌리면 죽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잘 자랄까요? 대부분의 농가는 염해를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바닷물이 천연 농자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바닷물이 농업에 사용될 수 있는 이유와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양 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바다의 깊이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먼저 해수 표면으로부터 깊이 100m까지에 해당하는 가장 얕은 층의 바닷물을 표층수라고 부르며 그 아래인 100m 이하부터 200m 사이에 존재하는 바닷물을 중층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해수 표면으로부터 200m 이하에서 무려 깊이 4km 사이 공간에 존재하는 깊은 바닷물을 우리가 흔히 듣는 심층수라고 부르며 마지막으로 태양광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깊이 4km 이하의 해저수를 저층수라고 명명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의 바다 평균 수심은 동해안 1700m, 남해안 102m, 서해안 40m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의 성분 함량은 해안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해안의 표층수와 심층수의 다량 성분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바닷물은 표층수와 심층수입니다. 국내 연안 바닷물의 주요 특징 중 pH는 7.8에서 8.0로 약 알칼리성이며 해안별 염농도와 전기전도도는 서해안이 가장 낮은데 여름철 장마기인 7, 8월에는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바닷물에 함유된 주요 성분 함량은 염소가 가장 높으며 나트륨, 황, 마그네슘, 칼슘, 칼륨, 질소 순으로 함유되어 있고 그 외에 구리, 철, 망간, 아연 등의 다양한 미량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을 장기간 저장하면 바닷물에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의 함량이 미생물 활동에 의해 감소되며 내륙지방에서 바닷물 대신에 천일염을 바닷물 농도로 용해하여 사용할 경우 주요 성분 함량이 다소 낮아지기 때문에 바닷물을 직접 사용하고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용 방법. 토양의 고농도로 다량 시용하였을 경우 염류가 집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희석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작물마다 반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도를 다르게 희석합니다. 따라서 바닷물을 작물 재배에 활용할 경우 작물의 생육 촉진, 병해충 및 잡초 방제 등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작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시기, 사용량, 희석 농도를 고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관주 12 방법으로는 활용 시 토양 염류 집적의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옆면 살포를 원칙으로 사용합니다. 위의 바닷물 안전 사용 농도에서 살펴보면 바닷물에 대한 저항성은 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양파, 마늘, 고구마 등은 강하고 오이, 포도, 딸기 등은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바닷물을 작물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 사용 농도를 지켜야만 작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은 유기농자재와 혼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 유기농자재와의 혼용에서는 추천 농도와 2분의 1 농도에서는 어떤 제재와 혼용하여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나 2배의 농도에서는 구리재와 석회보르도액에서 약간 피해가 발생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물질이 구리 등 독성이 강한 원료로 제조된 농자재와의 혼용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유기농자재와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소량으로 테스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 가능한 자재로 농마트TV의 꽃게아미노를 추천합니다. 사용 효과. 바닷물을 작물에 사용하게 되면 그 속에 녹아있는 풍부한 무기성분과 미량요소 덕분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작물의 성장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당도와 색도가 눈에 띄게 좋아져 전체적인 품질이 향상됩니다. 동시에 토양 속 유익한 미생물들이 활성화되면서 밭의 유기물 분해까지 촉진시켜줍니다. 여기에 더해 바닷물 속 염소 성분은 작물의 광합성을 돕고 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염자극은 식물 자체의 항산화 기능과 삼투압 조절 능력을 깨워주기 때문에 작물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며 훨씬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특히 바로 이러한 염농도를 조절하여 지속적인 영양 생장을 억제시켜 농작물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물은 앞서 말씀드린 염에 강한 감자, 고구마, 콩, 참다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그러나 바닷물 사용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농도로 다량 사용할 경우 작물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장기간 시용으로 토양에 염분이 집적되어 농경지에서 작물이 생육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에서는 고농도 바닷물 살포에 의한 잎의 황화 현상, 반점괴사 등 작물 피해 현상을 병원균이 주거병반이 치료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농가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작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물의 종류와 사용 시기, 사용량, 희석농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 목적에 적합한 안전사용 농도를 지켜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바닷물은 내륙의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고 항구 주변에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는 해안지역 또는 바닷가 횟집 등에 유입되고 있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해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바닷물 처리 시간은 오후 4시 이후에 연면 살포하고 활용 시기는 작물이나 과수의 유묘기와 개화기에는 가급적 피하여 사용하는 것이 염분 피해와 기형과의 발생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농마트TV를 통해 정확한 농업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다양한 농업 관련 지식, 정보, 자재 등을 농마트TV를 통해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농마트TV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선별해서 검증된 농자재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매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농마트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농마트TV라고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료, 영양제, 토양개량제부터 농업에서 꼭 필요한 자재들까지 농가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검증된 자재들과 비료들을 직접 수입하고 있으니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할인과 이벤트, 묶음 특가, 그리고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프로모션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화 또는 매장에 찾아오셔서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와 효과로 증명되는 농재자만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